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공기업 경제직렬 취업캠프 운영자 TA 진입니다. 드디어 제가 컴퓨터를 고쳤습니다. 컴퓨터 수리가 늦어진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메인보드 교체에 따른 다른 부품 조달 지원과 운영자 본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장난 곳이 하필 메인보드여서 이걸 새로 사면 다른 부품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CPU 가격이 이제 2주 만에 50만원대에서 80만원까지 오르는 이제 미친 상승폭이 있어서 제가 그 돈 아끼려고 계속 기다렸던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픽 카드를 안 바꾸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결혼하면 이제 컴 업그레이드 마음대로 못한다. 네, 그런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해서 그거 지르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다시 재조립해서 맞춰보니까 와, 신세계 그 자체예요. 업그레이드 비용만 이제 한 23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해서 돈 버세요. 아셨죠? 자, 이번 영상은 국제경제학 마스터하기 편입니다. 국제경제학 편은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이 두 개 편으로 나눠서 다룰 거고요.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집 한두 권만 집중해서 풀어도 충분히 A매치 금융공기업 시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경제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항상 중반부터 막히는 대학생분 그리고 금융공기업 취업준비생을 위한 원샷 솔루션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국제경제학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두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마스터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그 이유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마스터가 안 되어 있으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이 마스터가 되어야 하고 국제금융론은 거시경제학이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제경제학 편의 첫 번째 컨텐츠인 국제무역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 중에 생산자 이론 그리고 소비자 이론이 마스터가 되어야 무난히 1순환이 가능합니다. 국제무역론은 특정 국가 입장에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기반해서 자기 국가의 후생을 높이기 위한 무역 정책 결정을 효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러한 해석을 위해 생산자 이론을 기반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접근한 이론이자 국제무역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리카르도 모형 그리고 핵시월리 모형이 있죠. 노동 생산성에 따른 특정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리카르도 모형 그리고 후진국 선진국 간의 무역에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 재화와 자본 집약적 산업의 재화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무역의 후생 변화를 설명하는 게 핵시월리 모형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제학과 분들은 여기 범위까지는 무난히 공부하다가 국제경제학 생각보다 할만하다 하면서 특정 무역 정책, 자유무역 시 후생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든지 아니면 스토플러스 하머레슨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요소 생산 모형 같은 이제 이런 좀 중반 부분에서 하다가 이제 폴크루그먼의 경쟁적 독점 모형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모형 같이 현대의 이제 이런 모형이 들어가는 순간 멘탈 깨지고 이거 다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시면 이 영상만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국제경제학 책 바로 덮으세요. 그리고 미시경제학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여기서 나온 PPC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에즈워드 박스 어디서 많이 봤죠? 마지막으로 경쟁적 독점 모형에서 상정하는 균형 조건과 수요 함수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전부 다 미시경제학 책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기본기도 갖추지 않고 다른 서브 과목을 공부하는 건 그냥 자기 시간을 허공에다가 던지는 행위예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책을 달달달 외우셔서 각 이론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금융공기업 시험 문제에 맞는 그래프와 수식까지 다 써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의 문장보다 하나의 그래프가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에서 한 점이라도 더 건질 수 있게 합니다.
대학교 시험의 경우 수십 명이 보는 거니까 뭐 한두 점쯤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가진 A매치 금융공기업 시험의 경우 그 1점 차이가 순위가 10의 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마스터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은지 개념 정의와 문제집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 저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광고 부탁 받은 적도 없는 점 말씀드리며 순수히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책은 만약 본인이 미시경제학 1순환은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국제경제학을 한 바퀴 좀 빨리 돌고 싶다, 아직 좀 쫄린다 하시는 분들은 김신행 국제경제학 책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신행 국제경제학은 일단 장점이 가독성 원툴이어서 대학생이라면 처음 읽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서술된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각 강론별로 적용되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수식, 이런 내용이 좀 부실한 편이어서 절대로 이 책만 보고 난 국제경제학을 마스터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책 보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 이런 분들에게는 남종현 국제무역론 강추드립니다. 제가 국제무역론 책을 5권 정도 본 것 같은데 적당한 가독성, 그리고 다루는 범위의 넓이, 그리고 수준, 이 3박자를 갖춘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연습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습 문제 만들 시간에 책 내용 알차게 만드는데 몰빵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막힌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미시경제학 마스터가 안 되었다는 소리니까 빨리 다시 공부하고 오시고요. 저는 이 책 2회독 한 후에 단권화를 한 결과 어지간한 국제무역론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국제경제학 편의 두 번째 컨텐츠인 국제금융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금융론은 국가 간 무역이나 금융거래, 그리고 관련 정책으로 인해 환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아가 그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과목이고요. 거시경제학 그리고 화폐금융론, 이 두 가지가 마스터가 되어야 무난히 1순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개요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금융론의 가장 중요한 균형 공식은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고 그 합은 0이라는 공식이죠. 근데 잠깐 이런 균형이 깨졌지만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다시 이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국제금융론에서 가장 메인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선 미시적 접근의 경우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일반 균형의 측면에서 접근한 이론이고, 거시적 접근의 경우 국제수지 접근법, 자산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여기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이 마스터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형과 이론, 여기서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시작해도 늦지 않고 지금 당장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당장 느리게 공부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국제금융론 1순환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금융론의 개념정리책은 그냥 딱 이 책만 보세요. 국제금융연구원에서 집필한 글로벌 시대의 국제금융론입니다. 대학 교재가 보통 저자명이 사람 이름인데 학회가 저자로 돼 있는 걸 보면 마치 논문들로 가득한 어려운 학술지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국제금융론에서만큼은 가독성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이론을 다뤘고 마지막으로 단권화가 편하게끔 내용상 흐름도 탁월한 책은 장담컨대 한국에서만큼은 이 책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 책만 보고 준비해서 필기에 붙은 것도 있겠지만 스카이 대학교 출신들이 한국은행 합격 수기를 쓴 걸 구해보면 국제금융론에서는 이 책을 메인으로 삼은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A매치급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준비하는데 어떤 책을 봐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카이 합격수기 2개, 3개 정도 구해가지고 주로 어떤 책을 주로 봤는지 일반화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책에 다 나와 있었고요.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무 책이나 막 본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봤다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10번 얘기하면 입 아픈 얘기고요. 국제경제학 단권화까지 마치고 이제 대망의 문제풀이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김진욱 국제경제학의 집, 황종휴 국제경제학 연습책 이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딱 이 두 권만 푸시고 다른 교재 풀 시간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진욱 국제경제학 집은 모든 행시생 그리고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집이죠. 어지간한 대학 교재 그리고 국가고시 국제경제학 문제들은 여기에 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단답식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들만 집대성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완벽하게 모두 푸실 정도면 중간급 난이도의 국제경제학 문제는 무난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황종휴 국제경제학의 경우 책 두께가 크지 않은 만큼 쓸데없는 문제는 많이 걸러낸 느낌이고 무역 분쟁 관련 이슈라든지 최신 국제 이슈에 맞는 문제를 모아놓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심화 수준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프가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김진욱 국제경제학 문제집만 보다가 황종휴 국제경제학 연습책을 보면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가 국제경제학을 정녕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국제경제학 마스터하기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다뤄봤고요.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급한 마음으로 달려들지 말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부터 탄탄히 하고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공사 개판으로 하면 매품과 변수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그 기초공사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지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경제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국제경제학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엄마 아빠 경제학 과목부터 제대로 하자는 마음가짐이라면 필기시험 당일에 100점짜리 답안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